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뉴스를 보도하는데 그러한 중에 팩트체크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팩트체크라는 것은 그 어휘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해당 신문사나 방송사가 어떤 특정 사실을 이것은 참이다 또는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밝히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운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를 해서 팩트체크는 A라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하는 것을 일종의 유권 해석을 해서 그래서 방망이를 3번 두드리는 그런 결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쇼라면 상관은 없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의외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독자와 시청자는 물론 그러한 신문사, 방송사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합니다. 아마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A라는 정보를 분석하고 해설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해설한다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은 실은 기자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리포터라든지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전문 분야, 그런 일을 하는 그 사원들, 신문사, 방송사의 사원들이 지닌 능력,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아주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A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그것이 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법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과학기술이다. 역시 한글을 읽고 영어를 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편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석 및 해설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주관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그러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그런 훈련을 거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분야, 어떤 전문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석 능력, 이것도 고도의 전문적 능력이고 해설 능력, 이것도 고도의 전문적 능력입니다. 이것이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문사, 방송사와 같은 이러한 언론사의 고유 부문, 그들은 이 뉴스 관련해서 특히 소식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고유 부문에서 살짝 벗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거기에서 넘어서 안 되는, 이미 살짝 벗어나 있는데 그 분야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팩트체크라는 그 공개적인 작업을 통해서 피해 발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할 것이고 이 진행을 하는 사람이 민사상, 형사상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송사가 기업이 질 수 있는 혹은 신문사가 그러한 기업이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불편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이렇게 요구하라. 이러한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또한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수사 중인 것들, 또 재판 중인 사건들, 그런 것은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신문이나 방송 또 지나간 그러한 것들 중에 팩트체크라는 것을 찾아보면 법으로 금지된 일들을 한 경우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든 현재 신문사, 방송사의 이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내는 그 유권 해석, 유권적인 결론, 그것이 전혀 맞지 않은,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틀린 그런 결론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첫째는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다는 것은 실은 불가항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팩트체크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친정부 혹은 반정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어딘가 팔이 안으로 굽든지 머리띠 메고 어느 정부하고 싸우든지 하는 이런 경우여서 또 이렇게 틀린 결론이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정부만이 아니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좋아해서 혹은 싫어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또 이와 같은 그런 팩트체크가 보편성을 잃고 그 중립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친정부 혹은 반정부 이와 같은 경우는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양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양심을 버린 행위다.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 또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 방송사, 신문사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 여기가 정말 그 수준 높은 그런 국가라면 선거 때 이런 일을 한 신문사나 방송사는 문 닫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죠. 이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는 신문사나 방송사는 제대로 그런 곳이 더 이상 이러한 뉴스를 다루고 팩트체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신문이나 방송 기업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친정부, 반정부와 같은 그 공정성을 잃은 그런 그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팩트체크라는 그 어떤 테마, 아이템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세뇌시키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물론 이것이 범죄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법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감정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소비자인 독자 또는 시청자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이 언론사가 불가항력이어서 그렇게 했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든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느낍니다. 불쾌하다. 그런 것이죠. 소비자는 저런 수준의 기사나 뉴스를 봐야 하나 이렇게 분노 섞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언론사가 정치적으로 취향이 같은 편이다 혹은 다른 편이다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정치적으로 같은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그 수준 낮은 기사나 뉴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때는 인정사정이 없다 하는 것이죠. 봐주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혈관에는 무엇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한국인의 혈관에는 돈이 흐릅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팩트체크를 보게 되면 바가지 쓴 기분이 되는 겁니다. 손해보고 못 사는 한국인의 심리, 거기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독자가 떠나갑니다. 시청자가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곤란한 것은 기업이죠. 신문사, 방송사는 영리기업입니다. 왜 그런 기업을 하느냐? 돈 때문에 사업하는 것 맞죠? 고상하게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파수꾼 그런 건 말고 그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돈 벌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흥하고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다수다, 힘 있는 편이다 하는 그쪽에서 볼 때는 촛불이나 친문 논리, 과거에는 또 그 반대편의 논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흥할 것인가? 그렇게 착각을 한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이 언론사, 언론 기업들도. 그런데 그것은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편적인 상식의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결국 거기에서 다루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정제된 정보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용하는가? 상대적으로 머리 좋은 국민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지금 같으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머리 좋은 국민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으면 안 봐준다 하는 겁니다. 가령 경향이니까, 중앙이니까, 아니면 조선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유지될 거다. 좋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영구불멸 그런 기업은 없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1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설령 상대적 우수성으로 1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1위, 어떤 분야의 1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력하고 있고 실력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팩트체크로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수준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이쪽이 힘을 얻는 것 같다 해서 그쪽에 들러붙어서 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실력이 없고 그런 식의 외눈박이라고 한다면 팩트체크 하지 말라. 그러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